자,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 자산가들은 감정평가라는 걸 통해서 절세를 합니다.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평가를 통해서 이 절세를 하는 합법적인 절세 방식인데요. 과연 어떤 건지 오늘 감정평가사로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 감정평가법인의 김강산 대표 감정평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할 때 그 은행에서 뭐 아파트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네. 물론 뭐 우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은행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감정평가를 한다는 건 저는 잘 못 들어봤는데 네. 왜 하는 겁니까? 일단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 자체가요. 네. 어디인가에 돈이 필요할 때 합니다. 누군가가 돈이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담보 말씀하셨지만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자가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에서 담보대출 평가를 받는 그건 거고요. 은행이 하는 거죠. 그쵸? 은행이. 네. 국가에서 국민한테 세금이 필요할 때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 이제 일반 분들이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중에 대다수가 상속증여와 상속증여. 관련해서 상속세랑 증여세를 국가에서 징수를 하는데 이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거나 혹은 국가에서 감정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세금 관련해서 감정평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 상속증여에 있어서 세법상 시가로 과세를 하게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시가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냐 이것 네, 때문에 맞습니다. 감정평가를 한다 지금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와 그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는 다릅니다. 일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 그때 팔렸다면 얼마일까? 네.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가격이라는 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네. 얼마인지 모릅니다. 본건이 최근에 매매가 됐거나 혹은 감정평가에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거래는 되진 않았지만 거래된 것처럼 인정해주겠다. 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많이 하시고 예전에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도 이제 보충자 평가 방법이라 해서 기준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시가격 있죠. 그걸로도 이제 그냥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가랑 공시가격의 괴리가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이제 많이 그걸 조절하시는 절세를 하는 하고 방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실제 사례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세금을 절약한 그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을 받았는데 기준시가가 5억인데 추후에 10억에 매도를 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네. 취득가액은 5억이 돼서 지금 당장 상속세는 많이 내지 않지만 양도를 10억에 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5억이 나게 돼서 양도소득세가 1억 9천 정도 예상이 많이 됩니다. 나오네요. 네. 네. 그런데 상속 받으실 때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예컨대 8억으로 받으신다면 네. 양도가액은 10억으로 갔지만 취득가액은 8억이 돼서 양도 차액은 2억이 나오게 되고요. 네. 여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6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6천만 원. 네, 네. 그래서 크게 절약이 되고, 네. 1억 네. 9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확 떨어지네요. 네, 그리고 상속 같은 경우는 통상 10억 정도는 공제를 받으시니까요. 네. 그래서 상속세는 어차피 안 내시는데 감정평가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는 많이 내려가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속 증여 과정에서 그냥 기준시가로 그냥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는데 적절한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추후 양도세를 크게 줄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예, 당장 상속세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이 부동산을 매도할 때를 대비해서 이 적절한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는 네, 맞습니다.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감정평가를 통한 이 절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분양권 그리고 이 부부 공동명의 네,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소개 네. 좀 해주시죠.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건 증여의 영역인데요. 네. 결국에 우리 법에서는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를 해주죠.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6억까지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보면 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를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네. 돈을 주고받고 거래를 하면 유상양도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돈을 수수하지 않은 상태로 넘기게 되면 이제 무상증여라는 표현을 네. 쓰게 되는데요. 유상양도의 경우에는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네. 무상증여의 경우에는 영원에 넘기기 때문에 얼마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 이 양도세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세금이 영원히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 좀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증여세를 이제 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6억 부부끼리는 6억까지는 이제 증여세를 영원으로 해주겠다 요 네. 취지입니다. 증여를 할 때 감정평가를 받으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시세가 조금 6억이 안 되더라도 감정평가를 통해서 목적을 고려해서 6억 정도까지도 평가할 수 있게 되고요. 뭐 반대의 경우에 모두가 시세가 7억이라 하고 있지만 평가를 해보니까 적절한 시장 가치가 6억이었더라. 이 경우에도 이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아파트를 넘길 수가 있게 되는 네, 거죠. 네.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분양권은 일반 아파트랑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납부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을 냈는데 피가 3억이 붙었다. 그럼 6억으로 평가가 되고 증여세도 영원히 나오게 되는 영원히 겁니다. 되고 네. 그리고 또 취득가를 그만큼 높였기 때문에 추후에 양도할 때도 양도세도 줄이는 네, 그런 맞습니다. 구조. 예. 네. 그래서 실제로 분양권은 이게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세금이 세잖아요. 네. 그래서 분양권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증여를 통해서 결국 이렇게 세금을 절약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거죠. 네,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20년, 21년도에는 서울에 있는 분양권은 진짜 많이 평가했습니다. 네. 네, 피가 많이 붙었어가지고요. 예.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에 좀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했는데 또 좀 부정적인 측면도 네.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수료요.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수수료는 이게 저희가 법정 수수료라고 해서요. 네. 그 손을 댈 수는 없고 수수료 구조가 순수수료, 법정 수수료가 있고 출장비랑 실비 이것들이 네. 합쳐서 나오게 되는데요. 감정평가액이 10억이면 부가세 포함해서 한 120에서 130만 원 요 정도. 10억 정도는 120, 130만 원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요 정도 나오겠네요. 이건 법정 요율이라서 네. 이거는 뭐 쉽게 검색만 해보셔도 고정 바로 나옵니다. 요율이군요. 네, 고정 그러니까. 요율입니다. 예, 네. 예. 그래서 뭐 120만 원 들여서 그 이상의 효과를 얻는다 그러면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본전도 못 본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뭐 필요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다 말씀드리는데요. 네. 일단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 필요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평가를 하는 건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라는 게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세법에서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법상 명시적 표현은 아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내에 가장 비슷한 거래 사례가 그렇죠. 있으면 네. 그게 자동적으로 이제 증여 재산 가액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증여세를 낮추고 싶다 했는데 유사매매 사례가액보다 감정평가액이 높은 경우 이 경우에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해봤는데 거의 절세 차이가 미미해서 그렇죠. 수수료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요 경우 크게 두 가지 경우에서는 네. 굳이 감정평가를 받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주택을 증여받는데 내가 증여받은 주택 이외에 더 이상 집을 취득할 계획이 없다. 1주택자라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양도세가 거의 없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굳이 감정평가 받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감정평가에서 뭐 증여나 상속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거를 국세청이 다 믿어줍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해도요. 네. 이게 결정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네, 네. 근데 감정평가사들한테 무한한 재량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0억짜리를 1억에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의 90%가 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과도하게 그냥 시세랑 차이가 나게 되면 네. 국세청에서 재감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특히 최근에 재감정에 대한 의뢰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는 저희도 최근에 이제 국세청 측에서 이제 세무서에서 의뢰를 받기도 했고요. 재검정해달라. 네, 못 너무 믿겠다. 낮게 하고 하거나, 못 믿겠다 이러면 그렇게 되고 원감정액과 재감정액의 차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 원감정가액이 반려가 됩니다. 재감정가액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아는 감정평가사님 있으면 우리 김강산 평가사님 찾아가면 잘해주십니까? 잘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담이고요. 일단 네. 저희는 법의 기준이 있어서 네. 큰 차이는 없고 좀 평가사로서 할 수 있는 재량은 이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량이 있지만 그 재량은 크지 않다, 네, 작다 그렇습니다. 그런 네. 얘기네요. 네. 자, 저는 지금까지 이 부자들만 안다는 이 감정평가를 통한 이 절세 방법 어떻게 관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